알드레드 선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라우어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36승 투수인 에릭 라우어 선수의 기아 타이거즈 행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라우어 선수가 최근 SNS 본인의 프로필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라고 이제 팀 소속을 또 이제 바꿔줬거든요. 기아 타이거즈를 이제 명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KBO 리그 입성은 물론이고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한국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라우어는 게다가 앞서 2일이었죠. 휴스턴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 A 팀 슈거랜드 스키스터스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또 풀렸습니다. 이후 MLB 트레이드 루머스 등 현지 매체들 KBO 리그 기아 타이거즈로 향할 것이다 라는 이제 관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뭐 거피셜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죠, 네. 얘기된 거죠. 네. 얘기된 거에다가 게다가 또 알드레드가 또 지금 엔트리에서 제외됐잖아요. 그럼 뭐 거의 공식 발표만 안 났을 뿐이지 뭐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우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20경기 나왔고요. 선발로도 112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36승 37패 4.30의 평균 자책점. 진짜 메이저리그 좀 오래 보신 분들 뭐 그리고 최근에 보신 분들이라도 얘 어디서 봤는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예전에 샌디에이고에서도 뛰었었고 이 미러키에서 뛰었을 때 뭐 11승 찍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국내 다저스 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라우어 선수가 다저스전에 나와가지고 잘해가지고 걔 네.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근데 걔가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다저스가 유독 좌투수에게 약했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샌디에고가 이 라우어 선수를 선발로 표적 등판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쏠쏠한 재미를 봤었고요. 샌디에고에서는 제법 손꼽히는 유망주로서 젊은 투수로서 기대를 많이 모았고 물론 뭐 샌디에고에서 오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했으니까 2021년 7승, 2022년 11승 이 정도면 풀타임으로 거의 2시즌이나 성공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풀타임 선발로. 이런 선수가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놀랄만한 소식인 거죠. 물론 올 시즌은 뭐 메이저리그에서 못 뛰었고 좀 구위가 많이 떨어졌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 이 선수가 20대 후반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수가 95년생이니까 아직까지 올 시즌에 이제 29살 시즌인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2021년, 22년 요때는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또 이제 경쟁력 있는 선발 투수로 또 활약을 했었고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이 선수가 뭐 구속이 그렇게 빠른 유형은 아닌데 컷 페스트볼도 또 섞어서 네, 던질 줄 맞습니다. 알고 또 체인지업이라든지 다양한 뭐 변화구를 가지고 커브 있고. 슬라이더, 컵 패스트, 뭐 체인지업 다양하게 던질 줄 알고요. 한창 공이 좋을 때는 진짜 한 93, 4마일 정도의 안정된 빠른 공도 던졌었고 네. 제구력도 굉장히 좀 뒷받침이 되는 선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됐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 구속이 한 1, 2마일 정도 많이 떨어졌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이제 시즌 중반에 메이저리그 콜업을 간절하게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한국행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투수들 특히 이제 그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가운데는 그게 많이 좀 얘기가 있다 그래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재기를 위한 좋은 발판이 된다. 왜냐하면은 일단 외국인 투수로 가면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내가 불펜으로 내려갈 걱정도 없고 그래도 어쨌든 5일 간격, 6일 간격으로 선발 투수로 꾸준히 던질 수 있고 많은 공을 던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행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메이저리그에서 좀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 내려오는 근데 아직 갈 길이 먼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게는 한국행이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지금 뭐 돈과 상관없이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에릭 패디나 뭐 라이블리나 또는 뭐 그전에 켈리 같은 선수들도 좋은 성공을 거둔 그런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어도 한국행 처음에는 그 한국행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얘기가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시즌 중반이 되면서 자기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한국행에 대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라우어 선수가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어깨랑 팔꿈치 쪽에 좀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KBO 리그에서도 이 부상이 발목을 잡지 않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풀타임 선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계약 기간이 짧잖아요. 요 짧은 기간 동안 반짝해서 또 잘하는 모습,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메이저리그에서 언제 한 번은 또 그래도 잘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이기는 그러니까 해요. 이 라우어는
어쨌든 구위나 뭐 빠른 공으로 승부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좌우 코너와 그리고 다양한 변화구로 승부하는 선수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91마일 정도 한 145, 6km 정도의 구속으로는 미국에서 버틸 수는 없어요. 네. 뭐 이 선수가 아주 그렇다고 해서 마구 같은 변화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146, 7km 정도만 꾸준히 나온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을 더 많이 던지고 좀 투구 밸런스를 찾고 이렇게 되면 구속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우어 같은 선수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잘 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는 거고 기아가 어쨌든 지금 우승을 노리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승부수를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뭐 저한테도 라우어 KBO 리그에서 통할까 또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제가 뭐 본진이 메이저리그다 보니까 근데 뭐 2022년의 모습 뭐 한 70%? 그 그렇습니다. 70%만 네. 보여줘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더 추가로 기아 프런트 혹은 이제 스카우트진을 더 좀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또 대체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 선수 시즌 도중에 선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라우어 같은 대어를 물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동안 꾸준히 좀 공을 들여왔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이저리그 그 시즌 전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국에 오지 않을 선수, 뭐 맞아요. LG 에르난데스 같은 선수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어쨌든 시즌 중에 빅리그 콜업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붕 뜬 상황에서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시즌 중에 어떤 당연히 외국인 투수는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 승부수를 거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계속해서 시즌 중에 오는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몇 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선수들의 그 네임밸류가 얘가 와? 이런 그 선수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이 라우어 선수는 또 게다가 좌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KBO 리그에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또 펼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아 타이거즈 지금 현재 외국인 투수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네일과 알드레드 선수 보유하고 있는데 알드레드 교체 가능성 큰 상태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1군에서 제외되면서 교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알드레드 선수가 최근 계속해서 또 퐁당퐁당 피칭을 하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고 특히 이제 최근 마지막 한 경기에서는 이 개인 최다 실점 기록을 하면서 교체까지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됐습니다. 알드레드 선수도 사실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신부는 그렇지만은 뭐 사실상은 그냥 완전 교체를 감안하고 온 거죠. 그리고 뭐 알드레드 선수 실제로 연봉도 굉장히 많이 줬고요. 네. 그 자녀 연봉을 다 주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또 실제로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좋은 투구를 보였었죠. 지금 이제 자막으로도 나옵니다만은 뭐 6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특히 LG를 상대로 6과 3분의 이닝 무실점 경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조금 이제 드러나면서 전력 분석이 되면서 좌타자에게는 굉장히 강한데 좌투수니까 우타자에게 좀 많이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타자를 상대로 어떤 확실한 결정구가 없다. 이런 그렇죠. 약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아가 고민이 많았던 거죠.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확실한 원투펀치. 뭐 제임스 네일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선발이 불안하다. 게다가 지금 또 토종 선발들이 없잖아요. 기아가 양현종 선수를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네. 마침 뭐 에릭 라우어 같은 선수가 나왔다. 그리고 뽑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기아 입장에서는 모험수를 던져볼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한때 날렸었던 선수라고 하더라도 KBO 리그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는 또 분명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메이저리그에서 안 써봤었던 이 전면 ABS 여기에 또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뭐 바리아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까지는 LA 에인절스에서 붙박이 선발로 쭉 뛰었었던 선수인데 지금 사실 뭐 기대만큼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그래도 어쨌든 하나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죠. 바리아가. 그래도 어쨌든 버텨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즌 중반에 이렇게 오는 선수들은 굉장히 괜찮은 선수들이 지금 올 가능성이 올해 굉장히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구단들이 지금 괜찮은 선수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시즌 중반에 또 뭐 교체하는 그런 카드를 항상 머리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한 교체를 가져가는 팀들이 앞으로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신 것 뭐 같습니다. 바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즌 전에는 한국에 올라 그랬겠어요. 맞아. 메이저리그를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노리겠죠? 올라가려고 이제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또 시즌 초에나 많다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다가 기아 타이거즈가 이런 가운데 정혜영 선수 그리고 또 이제 이우성 선수가 이번 주에 1군에 등록될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 기아 입장에서 진짜 천군만마들이 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 선수 어깨염증 치료 마치고 퓨처스 리그에서 점검 중이었습니다. 현재 최고 구속 144km. 아직까지는 좀 조금 구속이 더 안 올라와야 나오기는 되죠. 하네요. 네, 그죠? 네, 네. 네. 하지만 이우성 선수도 지금 허벅지 힘줄 손상 후에 퓨처스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두 선수가 또 빨리 돌아와서 기아의 또 우승 경쟁 또 계속 선두 달리고는 있지만 최근에 또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 또 뿔이 많이 나셨어요. 기아 타이거즈.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참 기아가 올해 좀 야구가 되는 게 사실은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그런데 마침 또 2위, 3위 이런 팀들도 좀 들쑥날쑥해요. 맞아요. 네네네. 확 치고 올라가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여유 있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기아가 운도 좀 따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정혜영 선수, 이우성 선수 이런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좋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기아가 올해 좀 어떻게 보면 천운을 타고나지 않았나 때가 라는 왔다. 생각도 좀 살짝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범호 감독도 정혜영은 스피드와 구위가 올라왔다는 판단이 들면 1군에 부르겠다. 이우성은 다리를 다쳤는데 수비와 주루가 문제 없어야 된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정혜영 선수가 또 이제 복귀할 경우에는 이제 흔들리고 있었던 필승조가 또 이제 원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겠죠. 마무리 노릇한 전상현 선수가 8회를 지키고 장현식, 임기영 좌완 투수를 또 적절하게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무리가 딱 들어오면 어쨌든 이제 한 자리가 더 보태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불펜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상현이 8회에 나오는 거하고 9회에 나오는 거는 전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메커니즘이. 셋업맨하고 마무리하고는 어떤 준비 과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자리가 8회에 잘 됐으니까 9회도 잘 던지겠지 이런 선수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상현 선수는 8회에 나왔을 때 정말 강한 투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장현식이나 임기영 이런 선수들의 어떤 부하도 좀 덜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혜영이 돌아온다면은 뭐 기아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지민 선수에 대한 걱정도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불펜 맞아요. 부하도 또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우성 선수 복귀할 경우에 또 1군 베테랑 중심 타자들 지금 폭염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요쪽에 네이버 쪽에도 이 나성범 2군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베테랑 선수가 좀 지쳐 있다는 그러니까 거. 좀 돌려가면서 쉬게 해줘야 돼요. 지금 너무 덥고 선수들 체력적으로 지쳐 있고 물론 뭐 더운데도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좀 돌려가면서 특히 뭐 나성범 같이 30대 넘어간 선수들 좀 쉬게 해준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우성 같은 선수들 그리고 백업 멤버들이 좀 더 올라와야 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무엘맘님 기아가 최근에 30대 6으로 실점하고 나서 패배하고 나서 패닉 상태였고 팬들이 트럭 시위에 이범호 감독 사과하고 기아가 요즘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팬 여러분들께서 좀 1위를 또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 내용에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진짜 이런 경기 한번 하면 솔직히 정 떨어지거든요. 사실 30점 줄 때까지 저는 그냥 이런 경기는 뭐 메이저리그처럼 타자 내보내가지고 마운드에 올려가지고 나 100기 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최용우 같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그냥 공 슬슬 던지면 팬 서비스라도 좀 그럼 팬 서비스도 하고 그러면 상대 팀도 그냥 그렇게 안 한다고요. 대충 쉬고 나갈 텐데. 네, 근데 그런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묘미가 그 운영의 묘가 좀 없었다. 유도리가 없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근데 아마 야수 올렸으면은 또 그것 가지고도 또 난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네. 어쨌든 뭐 좀 화제도 되잖아요. 저희들 기사 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좀 30점 줄 때까지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안 했던 것도 좀 그렇고 빨리 좀 이게 신호를 보냈어야죠. 오늘 경기.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는 얼마 전에 10점 차로 다저스가 이길 때 이기는 팀에서 또 야수가 올라왔거든요. 키케 헤르난데스 선수가 올라와서 또 공 던졌는데 근데 또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내려갔어요. 키케는 그냥 투수 아니에요? 꾸준히 또 올라가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야수로 올렸을 때 오히려 이 선수들이 또 잘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야수 올려니까 그 선수가 오히려 또 제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키케는 그냥 어디 판타지나 이런 거 할 때 투수로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어쨌든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도 여러 가지 뭐 좋은 상황 속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또 이제 메우기 위해서 라우어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부상 복귀자들이 큰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라우어 선수 또 들어와서 어떻게 던지는지 보고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